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인 중에 구두쇠 같은 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구두쇠. 제 삶을 통틀어 최악의 구두쇠라고 할 법한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지금은 끔찍했던 시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었죠. 지나간 옛 인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그 인간들의 근황을 듣고 너무 웃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됐으니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소개팅으로 만나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벌긴 했어요. 그래봐야 100만 원 정도 차이였지만 그 정도 차이도 생활하는 데는 큰 돈이었죠. 남편은 자기 것은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가 빠진 모습이 연애 때는 밉살스럽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는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죠. 자기 것을 잘 챙긴다는 건 가족들도 그만큼 잘 챙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정작 눈에 거슬리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모였어요. 시모는 시부가 벌어온 돈을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며 애 둘을 대학까지 보내 번듯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구두쇠 기질이 있었죠. 예, 너는 살림하는 애가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다 뭐니? 정말. 네가 일해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되겠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집 밖에 나가서 무슨 돈을 벌어? 네, 시모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와서는 청소 검사부터 시작해 영수증 검사, 온갖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저희 생활을 검열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에 맞춰주고 싶었죠.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시모가 원하는 대로 가계부도 더 꼼꼼하게 썼는데 애가 생기면서부터는 다 놔버렸거든요. 일까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요? 육아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제 몫이었는데요. 영수증 가져와 봐라. 얼씨구, 이건 저번에도 샀던 거 아니니? 돈을 왜 이렇게 빨리 써? 너 진짜 좀 아꼈어. 사실 청소와 영수증 검사 정도는 애교였어요. 가장 심한 폭풍 같은 잔소리가 흘러나온 건 냉장고 검사할 때였거든요. 냉동실에 이 음식들은 언제까지 넣어두기만 할 거야? 내가 여기 넣어둔 날짜 적어 놓으라고 했지? 냉동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매번 새로 사서 먹고 하면 낭비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아, 어머님,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언제 넣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새로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곧 먹을 거였고요. 말 대꾸하지 마라. 그리고 반찬은 왜 또 이렇게 많아? 이건 설마 너 반찬도 시켜 먹어? 아휴, 내가 이런 애한테 아들을 맡기다니. 넌 살림을 못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이 어렵게 번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었어? 앞으로 돈 쓰는 거 확인받아. 우리 아들 돈 한 푼도 허투루 쓰도록 놔둘 수 없으니까. 알아들었어? 솔직히 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라고 원해서 시모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 당시 저도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많은 대출금을 안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생활비는 거의 제 돈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먹는데 돈을 안 쓰나요? 그것도 아들을 둘이나 키우는데. 정말 화딱지 나는데 며느리 된 도리도 최대한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 폭발하게 된 일은 곧 벌어지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연휴 때의 일이었어요. 퐁당퐁당 연휴가 있는 터라
연차를 쓰고 느긋하게 집에서 쉴 생각이었거든요. 그간 일이 너무 많아 야근도 잦았으니까요. 그런데 연휴 전날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내일부터 며칠 쉰다고 들었다. 이참에 나도 가서 좀 쉬다 오고 싶구나. 집에 이불자리 하나 준비해둬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앞이 캄캄하더군요. 간신히 얻은 연휴를 이렇게 날릴 수 없다는 생각에 얼른 거절의 말을 생각해냈어요. 내일 어딜 간다고 할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왼수 같은 남편놈이 정신 나갔는지 알겠다고 오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머리통을 한 대 치고 싶었네요. 시모 오면 고생하는 건 난데 왜 지가 허락하고 말고인지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저는 화가 꼭대기까지 나서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그런 건 나한테 확인하고 말했어야지. 나는 어머님 모실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지. 그냥 쉬러 오신다는 건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모셔. 편하게? 어머님이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알면서 하는 소리야? 청소검사, 영수증 검사, 냉장고 검사. 이거 받느라 고생하는 건 누군데?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에 그렇게 적극적인 것도 아니잖아. 꼴랑해야 화장실 청소랑 분리수거뿐이면서. 그럼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그럼 난 일 안 하고 놀아? 나도 돈 벌거든? 내 돈으로 생활비 하잖아. 나한테 다 맡겨놓는 주제에 어머님 오시면 이것저것 다 내 탓이고. 이번에는 나도 그냥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그냥 좀 편하게 지내자, 응? 하루 이틀 아니잖아.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이제껏 잘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넘겨. 아, 잔소리 하시는구나 하고 한 귀로 흘리라고. 남편놈은 자기 편한 대로 짓거리며 그걸 조언이랍시고 하고 있더군요. 자기가 당할 일 아니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걸 보니 진짜 열받더라고요. 여태 당해온 일이니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았냐며 그냥 넘기라는 말이 더 짜증났죠. 아니, 지 엄마가 진상을 피우면 지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다 맡기려는 생각을 하는지. 언젠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바로 내일로 다가온 기분이었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저 인간이 벙찌는 모습을 구경해야만 이 체한 것 같은 기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시모가 집으로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온 집안을 꼼꼼하게 스캔하고 다니더군요. 이건 언제 샀니? 또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산 거야? 대체 너는 돈을 왜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냐? 이것도 저번에 왔을 때는 없던 건데? 이런 거 쓰지도 않으면서 왜 샀어? 역시나 예상한 대로 시모는 온 집을 헤집으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남편놈은 애저녁에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거실에서 TV 시청 중이었고요. 웃으며 대하는 저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행동을 시작할 때였죠. 우선 남편이 앉아있는 거실로 가 틀어놓은 에어컨부터 껐어요. 남편놈이 눈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묻더라고요. 남편놈을 한번 흘겨보고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이 저번에 저희 전기세 많이 나왔다고 뭐라고 하셔서 에어컨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만 틀기로 했어요. 이러면 여름에도 전기세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놈이 한숨을 확 몰아쉬더군요. 시모는 에어컨을 끄는 걸 보더니 별다른 말을 안 하더군요. 남편놈은 제게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요.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식장하시죠?
일단 식사 차릴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냉동실에 넣어둔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그 밥은 언제적 밥이야? 아, 요즘에는 전기세 아끼려고 다들 이렇게 먹어요. 새밥 하자마자 용기에 넣어서 이렇게 냉동실에 바로 넣어두면 나중에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새밥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시모가 온다고 했을 때 일부러 새 밥을 짓지 않았던 거죠. 뭐든 돈으로 따지고 드는 시모에게 새 밥을 줄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불 꺼진 밥솥을 보여주는 편이 낫죠. 그렇게 말하고는 냉장고에 있던 마른 반찬을 몇 가지 꺼냈어요. 멸치볶음, 진미채볶음, 깻잎지와 연근조림. 모두 며칠은 두고 먹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틀째 먹는 김치찌개를 데워 상 위에 올리고는 남편과 애들 시모를 불렀죠. 식사 준비 다 됐으니까 밥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식탁에 앉은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반찬 꼴 이게 다 뭐야? 오늘 엄마 오신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 적어도 반찬 정도는 어머니 드실 만한 걸로 했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식단이야. 어머님이 항상 아끼라고 뭐든지 아끼라고 하시는 거 몰라? 냉장고에 쓸데없는 반찬 들어있는 거 가장 싫어하시잖아. 못 먹고 버리는 반찬이 제일 아까운 거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전부 다 매일 먹던 것만 꺼내면 어떡해. 적어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구나. 새로 만들었으면 또 화내셨을 거라고. 나는 어머님 말대로 아끼려고 우리가 먹던 거 냈는데 불만 있어? 이거라도 많이 먹어. 집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앞치마를 벗어두고 자연스레 거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나갈 것처럼 어깨에 매자 남편 놈이 이상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은 밥 안 먹고 어디 가? 나? 난 애들 데리고 밖에서 먹고 오게.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남편 돈 쓰는 거 아니고 제가 벌어서 쓰는 돈이니까요. 야, 너 장난쳐? 우리한테는 이딴 음식 먹으라고 해놓고 너는 나가서 사 먹는다고? 같이 가. 엄마랑 다 같이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낫겠다. 내가 사줄 테니까 가요, 엄마. 여보, 당신 어쩜 이렇게 어머님 생각을 몰라? 당신 돈 쓰는 거 어머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번 돈은 내가 알아서 써도 상관없지만 당신 돈은 이런 짜리 하나 허튼 데에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둘이 저 밥이나 먹어. 애들은 내가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올 테니까. 이렇게 말하자 남편 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한테 줬단 밥을 먹이라고? 넌 나가서 팔자 좋게 외식하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꼬아서 들어? 그냥 여태 어머님이 다 말씀하신 거잖아. 나한테 화낼 게 아니지. 나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그리고 에어컨은 켜지 말고 아껴. 전기세는 당신이 내는 거잖아. 알았지? 와, 진짜 너. 그래서 넌 진짜 나가서 먹는다고? 응. 혹시라도 밖에서 먹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여쭤보고 같이 나가서 먹고 와. 나랑 애들까지 끼이면 어머님이 싫어하시거든. 돈 함부로 쓴다고. 그럼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애들이랑 나가서 먹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자 시모의 표정은 완전 썩어버렸어요. 설마 제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몰랐나 봐요. 에어컨도 안 튼 더운 집에서 익어가며 전자레인지로 데운 밥에 마른 반찬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좀 깨닫기를 바랬어요. 여태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요구했는지를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시모는 어느새 집에 가고 없더군요. 어머님은? 이틀 동안 계시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빨리 가시라고 했어. 더운데 에어컨은 틀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치곤 집이 시원한데? 그럼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에어컨도 못 틀어? 내 돈 내니까 난 시원하게 있어도 되지. 당신이 이러는 걸 보면서도 당신한테는 잔소리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잔소리를 며느리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빈정거리는 제 말에 남편놈은 대답을 안 하더군요. 이번 일로 남편도 시모도 충격을 받은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설마 하니 두 사람만 놔두고 나가서 외식을 할 줄도 생각 못했겠죠. 그 뒤로 시모는 적어도 먹는 걸로는 아끼라는 소리는 하지 않더군요. 냉장고 검사도 당연히 자연스레 사라졌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모에게 한마디 한 모양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시모가 이렇게 조용해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와의 싸움에서 한 가지는 얻을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시모와 치열하게 싸울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은 시모가 아니라 의외로 남편이었어요. 그때가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가정의 달이라 돈이 많이 드는 날이었죠. 그 당시 전 매달 친정과 시댁에 각각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챙겨주면 좋았겠지만 남편놈은 그런 곳에 쓸 돈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대출금 나가는 거, 저축하는 거,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이득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워준 은혜고 어찌 보면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거죠. 솔직히 매달 용돈까지는 드리지 않더라도 특별한 날에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게 서로의 관계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놈은 그런 걸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여태 그래오긴 했네요. 경조사 비용도 자기가 딱 받은 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먼저 누군가에게 주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혼자서 시댁과 친정을 챙겨왔고요. 버는 돈도 있으니 굳이 그런 걸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그런 걸로 돈을 안 쓰는 대신 그래도 자기 월급은 잘 저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칠순에 남편이 보인 행동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칠순은 어떻게 할 거야? 용돈? 아니면 선물? 칠순 때? 난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뭐? 아니, 장인어른 칠순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사이가 어딨어. 내가 대체 뭘 해줘야 하는데? 내가 장인어른한테 받은 게 있긴 해? 돈 받은 것도 없고 처가에서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신경 써줘야 하는데? 이 못된 버릇과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우와, 진짜 저 조동아리를 확 쥐어 틀고 싶더군요.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죠. 당신, 그럼 얼마 전에 한의원 가서 받아온 약은 뭐야? 그거? 내가 요새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을 약 좀 지어왔지. 얼마나 하는데? 뭐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넣으니 한 60만 원 나왔는데 나중에 저만큼 한 번 더 먹으라고 하더라고. 요새 내가 귀가 많이 허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한약이 친정아버지 칠순 때 드릴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약 상자를 뜯지도 않았고 샘플 같은 걸로 받아온 약만 먹길래 당연히 선물용이라 뜯지 않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저 샘플을 먼저 먹고 새 걸 먹을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네 몸에 몇십만 원 쓰는 건 안 아깝고 장인어른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 아깝다기보다 왜 그래야 하냐는 거지. 그럼
네 돈으로 용돈 드리면 되잖아. 아니, 이제껏 다 네 돈으로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칠순이 뭐라고? 그냥 70살 생일 아니야. 그럼 그냥 생일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되지. 야, 꼭 그렇게 네 돈 내 돈 구분해야 해? 내가 왜 너희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그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버님 은퇴하시고 연금만 받아서 생활하시기 힘드실까 봐. 그래, 잘했어. 누가 그러래? 네가 원해서 한 거면서 생색이라도 내겠다는 거 뭐야? 뭐? 생색? 내가 언제 한번 그런 거 티낸 적 있었어? 그게 그냥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넌 최소한의 사위된 도리도 안 하면서 뭐라고? 그냥 생일처럼 지내? 칠순을 왜 크게 하는지 몰라? 오래 살았다는 거, 앞으로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거 기원하면서 크게 하는 거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싸가지? 그래, 나 싸가지 없다.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내 돈에 관여하지 말고 네 돈만 신경 써. 웃기지도 않네. 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럼 니네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는 뭐가 좋아서 너희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어? 우리들 일은 우리끼리 선에서 해결해. 부모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부모님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게 너야, 이 나쁜 놈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우리들 일은 우리끼리 선에서 해결해. 부모 끌어들이지 말고. 우리 부모님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게 너야, 이 나쁜 놈아. 됐어. 네가 이런 놈인 거 알고도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앞으로 더 이상 서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그럼 됐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고 말았네요. 그렇긴 해도 아버지 칠순잔치에는 같이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냈으면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놈은 아버지 칠순잔치 날에 아예 늦잠까지 자더니 일어나자마자 TV부터 켜더군요. 칠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런 인간을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죄송했고 저걸 남편이랍시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아버지 칠순에는 저와 아이들만 다녀왔고 이때 열을 엄청 받았고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남편 와이프 다 데리고 와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바빠서 못 왔다고요. 차마 오기 싫어한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는 눈치더군요. 만약 칠순잔치를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적어도 아버지에게 전화라도 해서 못 가서 죄송하다고 칠순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라도 했을 테니까요. 그런 전화도 없는 걸 보고서는 이미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 사이가 삐걱거린다는 걸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살다 보면 그런 서운한 일도 생긴다고요. 하지만 그 위로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모에게서 환장할 만한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 너 어디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전화했다. 매달 나한테 주는 용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이다. 너희가 낭비 안 하고 아끼면 나한테 줄 용돈 20만 원 정도는 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족하게 드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부족하지 않기는 내가 들어보니 다들 부모한테 용돈 그만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 너희도 참고해서 다음 달부터는 용돈 좀 늘려서 보내라.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넌 남편 돈 이상한 데 쓰지 말고 효도하는 데나 써. 알았지?
그러지 않아도 열받은 상황에 기름을 붓는 통화였죠. 그 전화를 끊고 실성한 것처럼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웃음만 난다는 거. 지 자식은 자기 돈 아깝다고 장인 칠순에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아예 축하연에 갈 생각도 없어서 가지도 않았는데 시모라는 인간은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용돈이나 더 올려달라고 하질 않나.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놈이 하는 그 싸가지 없고 쪼잔한 행동 그대로 하기로 했죠. 다음 달 용돈? 아니, 이번 달 용돈부터 아예 안 보냈어요. 시모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지만 장인 칠순잔치에 가지도 않고 선물도 준비 안 하는 남편놈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끝을 생각하고 한 행동이기도 했죠. 이혼 말이에요. 용돈을 보내야 할 때가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모가 전화를 해대더군요. 얘, 너 용돈은 왜 안 주니? 설마 내가 용돈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남편에게 용돈 받으세요. 여태 며느리 도리한다고 제 월급에서 용돈 드렸거든요. 시댁 친정 두 집안에 각각 30만 원씩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 칠순잔치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없어서 칠순도 챙길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부모님 각자 챙기자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야? 지금 아들이랑 둘이 있었던 일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니? 화풀이가 아니라요. 저도 어머님한테 결혼하면서 따로 받은 게 없고 있더라도 여태 10년간 30만 원씩 용돈 드렸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 드릴 생각이 없어요. 남편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한테 받은 게 많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어요? 아니, 내 용돈을 네 월급에서 줬다는 건 또 무슨 소리니? 네가 우리 아들 월급 관리하는 거 아니야? 시모가 놀라더군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편의 월급을 다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듯이 검사를 했겠죠. 이참에 그 오해부터 풀기로 했어요. 남편 월급은 남편이 관리해요. 생활비의 각종 경조사비 그리고 부모님들 용돈까지 다 제 월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로 각자 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님 용돈도 남편에게 받으시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여태 네가 우리 아들 돈 관리하는 줄 알았지. 그럼 알았다.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직접 말하마. 하지만 남편이 시모에게 할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인간은 부모에게도 똑같이 싸가지 없는 놈이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깨워 말했어요. 할 말 있어. 일어나봐. 무슨 할 말? 나는 할 말 없어. 나중에 해.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뭐? 이혼? 너 미쳤어? 나 안 미쳤어. 이혼해. 너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 때도 안 왔지?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넌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조차 안 하니까. 그런 내가 너한테 와이프이긴 해? 아, 그런 거면 말을 하지. 말을 했으면 나도 갔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한 달 전부터 아버지 칠순잔치가 언제인지 귀에 박히도록 말했거든? 그런데 넌 그날에도 느긋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TV 보더라. 적어도 네가 장인어른 생일날에 신경을 썼다면 그런 짓은 안 했겠지. 그럼 당일날 이야기해줬으면 되잖아. 나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웃기지 마.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거겠지.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도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너한테 해준 거 없는 인간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 그건 불만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불만? 불만이 아니라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는 거 보고 깨달았어. 넌 우리 엄마에게도 그런 태도일 거고 나한테도 결국에는 그런 행동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각자 길 가자. 각자 돈 관리하는 것처럼.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해? 생각하고 말하는 거냐고. 너랑 내가 무슨 부부야?
부부는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데 너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취급할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헤어져줘. 이 말을 듣고는 남편 놈이 벙찌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냐고 따지며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철저히 남편을 무시하니 자기도 빈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결국에는 알았다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시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연락이 왔어요. 너희 진짜 이혼하기로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건데? 그냥 같이 살면 될 것을. 어차피 이혼해봐야 너만 손해야. 잘 생각해봐라. 돈도 많이 못 버는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 둘을 혼자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는 거니? 넌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그렇게 힘들어도 이혼할 만큼 결혼 생활이 개떡 같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이혼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계셔도 알아서 이혼할 건데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하면 너만 손해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 벌지 않니? 너 나가봐야 쪽박이야. 하긴 이혼한다는데 내가 참는 것도 웃기지. 돈 많이 벌면 뭐 해요?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안 쓰는 인간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도 어머님 용돈 하나 안 챙기던 게 남편이에요. 이제 와서 챙길 리가 있겠어요? 너 이혼한다고 그렇게 모함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검소한 거지. 지금에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머님네 들어가는 선물, 친인척들한테 돌리던 것들 모두 제가 다 챙기고 제 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친인척분들한테 잘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시모는 그걸 믿지 못하더군요. 긴가민가한 눈치였어요. 그저 이혼하기 전에 허튼 소리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죠. 그렇다 해도 이제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니? 제가 힘들 것 또한 어머님이 신경 쓸 일은 아니죠. 다시 말하지만 어머님이야말로 이제 곧 느끼실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만 생각하는지, 가족이라도 돈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도.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세요. 저는 할 만큼 다 하고 이혼하는 거니까 이제 저한테도 관심도 좀 끄시고요. 결국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시모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남편 놈이 저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저 자기를 괴롭히려고 이혼을 요구했다고만 생각하더군요.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죠. 누가 이혼을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요? 진짜로 할 거니까 하는 거지. 멍청하게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난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신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거라면 난 절대 줄 생각 없어. 당신이 이 집 살 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원금의 절반 내고 절반은 대출해서 그것마저도 내가 갚고 있잖아. 정말이지 대단한 인간이었어요. 집 살 때 원금에 돈 안 보탰다고 재산 분할을 안 해주겠다는 인간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오더군요. 결혼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이 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전 놀고 있었나요? 계속 일하면서 집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넌 집만 사면 다라고 생각해? 그 집 유지 보수는 내가 했어. 보일러 고장나면 내가 내 돈으로 고쳤지. 그리고 청소도 내가 거의 다 했고 너한테 지분이 있다면 화장실 정도겠지. 뭐? 화장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청소한 게 고작 거기뿐이니까. 그런데 집에서 밥 처먹고 자고 쉰 건 생각 안 나? 다 내가 해준 거야. 네가 깨끗한 옷 입고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내가 그 옷 빨아주고 생필품 사뒀으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 그게 지금 왜 나와? 그게 집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집 샀다고 그 집이 다 네 거냐고. 당연히 기여분이 있는 거지.
나는 생활비 내 돈으로 다 썼으니 내가 쓴 것만큼은 돌려받을 생각이야. 우와, 그게 어떻게 기여분이야? 생활비는 나만 썼어? 너도 같이 썼잖아. 어쨌든 나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법대로 해. 나는 거리낄 것 없어. 그리고 당신이나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미 내가 증거는 다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가져다 준 거, 시모의 돈 없는 간섭, 특히 영수증, 냉장고 검사한 거, 그런 거 싹 다 증거로 내서 위자료까지 받아낼 거야. 결국 법대로 저는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결혼 생활이 길었던 데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도 꽤 있어서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나올 수 있었죠. 애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친정이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남편 놈에게 그 돈을 다 받아내고서야 겨우 저희 새 모자가 살 곳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그때도 제 돈으로 생활비를 썼으니 더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앞가림을 하느라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연락을 무시했는데 그 뒤로도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 바람에 대체 무슨 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 시모가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들 반품한 거 난 안 받을 거야. 다시 데리고 가서 살아. 너랑 있으면서 애가 완전 변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0년 있었다고 변한 거 아니거든요. 30년을 자기 엄마랑 같이 지냈는데 고작 10년 있었다고 어떻게 그게 바뀌나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랑 불과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다시 데려가라니. 불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너랑 이혼을 시키는 게 아닌데 내가 멍청했다, 내가 멍청했어. 그놈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나한테는 용돈을 안 준댄다. 그건 이미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인간 자기 엄마한테 돈 줄 위인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돈 맡겨놨냐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돈 바라냐고. 그런 악담을 이애미한테 하는 게 아니겠니? 그걸 왜 나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 돈 한 푼이라도 아껴주려고 독립한다는 애 붙잡아서 집에서 따뜻한 밥 해먹이며 깨끗한 잠자리 만들어줬더니 이놈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한 수고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이놈은 돈 이야기뿐이야. 전 시모는 용돈을 몇 달간 받지 못해 똥줄이 타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지 아들을 다시 데려가라는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겠죠. 게다가 그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기는 하니? 나더러 그간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아끼며 살면 노령연금 나오는 걸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돈 한 푼 요구하지 말라는 소리를. 뭐 그러시면 되겠네요. 저한테도 계속 하시던 말씀이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다 어질어질해.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먹는 것도 아끼고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고이 키웠건만 이놈이 그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전 시모의 분노는 어마어마했어요. 그치만 그 분노를 왜 저한테 터뜨리는지 이해가 안 갔죠. 열받으면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아마 그 인간이랑은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 이렇게 전화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게 적당히 하지 그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아끼며 악착같이 사셔서 아줌마 아들도 똑같이 자기한테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았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았겠죠. 적어도 장인어른 칠순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사자가 뵙지도 않는 짓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그리고 너 지금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그래요. 지금 그 사람 행동은 다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토대를 마련해줬으니 그런 인간으로 완성된 거죠. 보세요. 말한 대로 됐죠? 자기 부모고 뭐고 동관계가 아니면 얄짤없는 인간이라니까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런 인간 10년 데리고 살아줬으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 아줌마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으로 만든 거 다 아줌마 작품이니까. 이 말에 전시모는 가슴을 두드리는지 전화기 너머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닌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에휴,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적어도 너희 이혼할 때라도 막았으면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살았을 것을. 이제 와서 그렇게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었죠. 그렇게 전시모의 전화를 끊은 뒤로 전 남편 전시모와는 연락한 적이 따로 없었네요. 그런데 의도치 않아도 들리는 소문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10년간 지내며 같이 알고 지낸 사람도 많으니까요. 지인들 말에 의하면 투자와 코인을 한다고 난리쳤던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혼 후 1년 정도 뒤에요. 주식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었는데 역시 생각대로 쪽박을 찾는지 집까지 팔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도 없이 시댁에 얹혀 살던 전 남편놈은 그 이후 몇 개월 뒤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아무것도 없으니 재혼한 여자 쪽에서 집이며 혼수를 다 해왔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재수 없는 놈이 운은 좋네 하고 생각했죠. 어디서 돈 많은 여자나 물었나 싶었어요. 저야 애들 키우며 힘들게 사니 그놈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그놈은 편하게 살면 그것만큼 열받는 일이 어딨겠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일이 있었죠. 전 남편이 재혼하고 몇 달 뒤에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수십 명이 모이는 친목 모임이었고 저는 혼자서 몇 년째 참석하는 스포츠 모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 자기 남편과 함께 방문하게 된 거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일찍 자리를 뜨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취하면서 자기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네요. 다들 아시죠? 남편이 경제관념이 없으면 와이프만 고생한다는 거.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게요. 이 인간이 경제관념이 꽝이에요. 지가 번 돈은 지 거, 와이프 돈은 와이프 돈,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이며 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린 인간이 자기 돈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돈을 날려놓고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요. 친정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있는 인간한테 자기 돈이라는 게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월급 통장이며 카드 싹 다 가져왔죠. 다 제 손에 있어요. 이 인간한테는 못 맡겨요. 돈을 웃기게 쓰거든요. 웃기다뇨? 아직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고서도 되지도 않는 주식한다고 난리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런 사고는 안 친 모양인데 왜 저 만나기 직전에 그딴 사고를 쳤는지. 으이구. 이 인간아, 들려? 앞으로는 사고 그만 쳐. 어머, 남편분 진짜로 그랬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네. 요즘 주식이랑 코인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거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데 용감하기만 하셨구나. 옆에서 듣던 이들이 맞장구 치며 아주 좋아 죽더군요. 어딜 가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불행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다른 의미로 그런 사람에 속했죠. 전 남편의 불행에 행복한 전처. 게다가 그 재혼한 여자는 사람의 자존심을 실시간으로 확확 뭉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전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꽉 잡혀 사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다 해왔다는데 지가 어쩌겠어요. 막말로 여자가 저렇게 막 나와도 다 받아줘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전 시모 이야기를 꺼낼 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도 진짜 웃긴 거 알아요? 처음에 우리 집 와서는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더라고요. 어떤 짓이요? 시집살이라도 시키던가요? 아니요. 청소검사, 영수증 검사, 냉장고 검사. 무슨 검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우리 아들 돈 길바닥에 버리는 행동은 용납 못한다고요. 저한테 했던 짓을 이 재혼한 며느리한테도 그대로 했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한탄할 때는 언제고 역시 사람 참 안 변해요. 설마 그런 짓을. 요새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근데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아껴 쓰라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아껴 쓰면 뭐하냐고. 어머님은 왜 재산이 그것뿐이냐고 물었죠. 뭐 묻는다기보다는 그냥 비웃은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렇게 아껴 쓰면 뭐하냐고. 아들놈이 정신 나가서 투자한답시고 돈 다 날리고 결국에는 자기 엄마 집도 팔아제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라서 눈이 크게 떠졌어요. 우리가 살던 신혼집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설마 전 시모 집까지 날려버린 건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 남편의 새 여자에게 들으니 정말 피식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 이런 재밌는 일을 왜 나만 모르고 있었지?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해줬어요. 아껴 쓰라는 헛소리 할 시간에 돈 쓰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아들놈 경제교육이나 다시 시키라고요. 이딴 영수증 냉장고 검사할 생각하지 말고 나이가 40이 넘어 50을 바라보는데도 사고만 치는 아들놈 걱정이나 하라고요. 아, 표정이 볼만했겠어요. 그랬더니 뭘 하셔요? 뭐 얼굴이 확 굳어져서는. 그 뒤로는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집에 찾아와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던지 진짜. 그런 거 보니까 재혼하는 인간한테는 이유가 있구나. 저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버틴 첫 번째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나는 1년 만에 열받아서 한 소리하고 영 끊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에 전 시모가 호되게 당한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 남편 놈은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돼서 열심히 씹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 남편이 여보 그만해 하고 옆에서 말리기는 했지만 이미 취해서 입이 풀린 재혼녀를 막을 수는 없어 보였어요. 대신 아무 말도 못하고 정색한 채로 자기 여자만 쳐다보더군요. 그때 재혼한 여자가 자신을 말리는 남편놈을 보며 갑자기 삿대질을 했어요. 쓰레기! 이 새끼 처갓집에 하는 거 보면 완전 쓰레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 잘 안 하는 분인데 이 인간한테는 치를 떨어요. 1년간 우리 집에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집도 받아가고 혼수도 다 쳐받아간 주제에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시끼라고 맨날 볼 때마다 욕해요. 아니, 그건 진짜 너무했다.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아, 당신 이제 좀 그만해. 그만하긴. 아니, 우리 집에서 뭘 안 해갔으면 모르겠는데 다 해갔잖아. 근데 모가지에 깁스라도 둘렀나? 목 뻣뻣하게 쳐들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처갓집에 갈 때는 뭐 하나 들고 가는 법도 없이 빈손으로 살랑살랑 가서는 밥이나 축 내고 돌아오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배기겠냐고. 이제는 자기 이야기가 나온다 싶으니 남편놈 얼굴이 벌개져서는 자기 마누라 데리고 쫓기듯 도망 나가버리더군요. 부끄럽다는 걸 아는 놈이 그런 짓을 왜 했나 몰라요. 그치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버는 족족 재혼한 여자한테 다 뺏기고 들들 볶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사는 처지인 걸 보니 웃겼어요. 게다가 전 시모가 새 며느리한테도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해대다가
오히려 된통 얻어맞은 것도 웃겼죠. 둘 다 저랑 살 때가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받아줬잖아요. 진짜 용서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는 다 받아줬었는데 결국 재혼한 여자한테는 모든 주도권을 뺏기고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하게 됐으니 그 모임 이후로 정말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분노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풀어서 전 남편 놈을 욕해준 그 재혼한 여자에게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네 돈 내 돈 가리며 살자던 남편 놈이 그 여자에게 주머니 꽉 잡혀 지내는 걸 보며 이제라도 인간이 되겠구나 싶었죠.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 인간 임자 제대로 만났다고 하셨겠어요. 그런 기센 여자 아니면 저런 놈은 인간 못 만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긴 폭탄이 제 손에 있을 때 무섭지 남의 손에 있으면 그다지 무섭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인간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듣지 못했네요. 그 모임에도 더 이상 같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긴 술에 취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한 번 들은 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모임에서 그때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웃다가 넘어갈 뻔한 이들의 근황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사연글을 썼는데 다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